봅시다 여러분. 영어도 해야 되고. 날짜 인지 다 했는데 이게 계획이랑 안 맞네. 지난주에 면역에 대해서 했고 우리 몸의 후천성 면역이랑 선천성 면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걸린 병에 다시는 안 걸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병원체가 감염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해주는 게 대식세포랑 여기 더해서 비만세포가 도움을 줍니다. 대식세포는 내몸기 아니면 비특이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해서 식균 또는 식세포 작용을 해서 얘가 가진 항원을 몸에 표시해줘. 그리고 비만세포는 경보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뭘 해줘요?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고 이런 효과를 뭐라 그랬어요? 염증 반응이라고 했죠. 히스타민에 의해 비만세포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비특이적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식세포가 이렇게 항원을 전시한다, 표시해주면 얘를 인식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친구가 보조 T 림프구 또는 보조 T 세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림프절이라는 이렇게 림프구가 잔뜩 있는 림프액 쪽, 림프관 쪽으로 가서 이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활성화되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공격하는 세포성 면역을 해주고 기억나요? 그 다음에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면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하고 체액에다가 얘를 분비해서 체액성 면역이라는 걸 해줍니다. 기억세포는 이제 이전에 들어온 항원의 정보를 기억해뒀다가 두 번째 감염됐을 때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 할 내용들인데요. 여기부터는 차이점이 뭐냐면 보조 T림프가 항원을 인식한 이후부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특이적 면역. 근데 염증 반응이나 식세포는 무슨 작용이야? 비특이적이야. 요거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 T가 항원을 인식하는 이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얘도 포함해주라. 요 순간부터 지금 특이적 면역이 작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항원을 경험해야지만 생기는 면역이죠. 그죠? 그래서 우천적으로 생기는 면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다음 얘기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이게 이전까지 한 내용이고 자, 지금까지 상황은 1차 감염의 상황이야. 1차 감염 첫 번째로 저 병원체를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두 번째로 감염됐다 시간. 똑같은 이 녀석이 한 번 더 찾아왔어. 그러면 1차 감염과는 양상이 다를 겁니다. 왜? 뭐가 있어? 예전에 한번 죽여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분열도 하고 분화도 해. 분열은 뭐예요?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분화를 통해서 뭘로 변하냐면 성질세포로 변해.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항체 생성하죠. 얘는 분열을 통해서 기억세포 남겨놔야지 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감염됐을 때 만들어놓은 기억세포를 숫자를 늘려서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형질세포로 변화시켜서 우리 이런 체액성 면역을 해줍니다. 요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봐줄 수 있나요? 우리가 최초에 감염됐다가 감염되고 나면 기억세포가 생겨서 이제 다시는 안 걸리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한 번 걸린 애가 다시 들어오면 얘가 그대로 빠르게 작용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 7일에서 14일 걸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치료를 못 버티는 병이야. 그러면 면역이 생겨 안 생겨? 생기려면 죽겠죠. 독성이 너무 강하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제를 써야 될 겁니다. 그거 외에는 7일에서 14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면역의 원리를 배웠어.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 번 걸렸던 병이 다시 안 걸리는 이유는 뭐야? 뭐가 생겨서야? 기억세포가 생겨서야. 그러면 우리가 이 병을 직접 감염돼가지고 안 아파도 기억세포만 만들면 안 걸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백신이라든지 예방접종. 어떻게 해주면 돼? 결국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려면 뭐만 얘한테 넣어주면 돼? 항원만 대식세포가 인식해가지고 자기 몸 바깥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게 하면 기억세포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원이 독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항원이 독성이 있어서 백신으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항원이 독성이 없다라고 하면 얘만 집어넣어줘도 우리는 기억세포 생겨. 이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병원체 자체에다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 물질 만든 유전자를 날려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얘를 죽여버리면 되잖아. 죽인 상태에서 얘만 넣어주면 얘는 비특이적으로 반응해서 기억세포 생기겠죠. 그죠? 이것들이 백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백신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물 백신이라고 하면 얘네 독성을 없앤 상태에서 내 몸에 넣어주는 방식이고, 미생물 백신이라고 하면 항원만 떼서 넣어주면 미생물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면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험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2차 감염에 대해서 봅시다. 2차 감염이 일어나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면역이 일어난다. 근데 2차 감염이 되면 그럼 이건 안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차 감염이 나면 이거 그대로 일어나. 왜냐하면 대식세포는 비특이적 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감염됐었던지 안 감염됐었던지 이건 상관 안 해. 내 몸 것만 아니면 무조건 먹어. 그래서 이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자, 지금 얘는 이미 1차 감염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감염됐어.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한 번 더 합니다. 무조건 이 과정은 일어나요. 내가 두 번째 감염돼서 이미 죽이는 방법 알아도. 그러면 기억세포가 또 만들어지는데 2차 감염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세포 있죠. 이때는 1차 감염 때 만들었던 기억세포랑 달라. A라는 방법으로 죽였으면 B라는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 한 개 더 만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감염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 두 개의 기억세포가 함께 작용해서 훨씬 빠르고 강해. 그럼 3차 감염이 일어나도 선생님 이거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3차 감염이 일어나도 똑같아. 이 과정 그대로 하고 얘네가 또 분화랑 분열해서 일어나. 그러면 세 번째 기억세포 생기겠죠. 3차 기억세포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질병의 병원체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억세포,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체계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아프지 않아. 처음에 감염됐을 때는 아파서 일주일 고생했다. 두 번째 감염되면 기억세포 때문에 한두 시간 있으면 괜찮아져요. 세 번째 감염되면 감염된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면역이 강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래프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쳐다보면 항원 A 또는 병원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항원이나 병원체를 여기 주입해줬어. 그러고 났더니 얼마쯤 되니까 항체가 많이 나와? 7일 정도 지나니까. 아까 제가 7일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기억세포나 항질세포나 독성 T세포가 나오는 정도가. 그래서 7일 정도 지나면 항체가 생성되다가 이제 항체 정도가 높아지면 몸이 낫겠죠. 그래서 이제 나아가지고 항체가 거의 없어졌어.
이때 두 번째 항원 A를 주사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처음보다 대기 시간도 없어. 원래는 7일 정도 걸렸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기억세포 때문에 처음보다 빠르고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더 올라가 버려요. 이때 시험 문항에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 구간 1, 뭐 여기 구간 2,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때 구간 1을 더 크게 잡을게. 요 구간 1 과정에서는 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 다 일어나죠. 그죠? 염증 반응이 이런 거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얘가 빠르고 강하게 일어난 이유는 기억세포가 있어서야. 맞죠? 근데 2차 감염이 되더라도 두 번째 주사 해도 뭐는 일어나? 비특이적 면역은 일어난다. 그쵸? 그리고 새로운 기억세포도 추가로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감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되면 뭐 더 올라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차수를 더할수록 여러 번 감염될수록 기억세포의 종류도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농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염될 확률이 낮아진다.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항원 X라는 거에 처음으로 노출됐어. 그러면 비특이적 면역이랑 선천적, 후천적 면역이 일어나서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면서 7일 정도 지났을 때 X에 대한 항체가 생겼죠? 그러면 요때 뭐도 생겨? X에 대한 기억세포도 생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X를 한 번 더 넣어주면 어떻게 돼? 2차 면역이 일어나. 두 번째 면역은 더 강하고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잖아. 이때 여기에 항원 X에 대해서 내가 면역을 해봤지만 항원 Y를 여기에 추가로 넣어줬어. 그럼 Y에 대해서는 몇 차 면역처럼 반응해? 당연히 처음 걸린 것처럼 반응하겠죠. 당연한 얘기 아이가? 왜냐하면 Y에 대한 기억세포는 없으니까. 그렇죠. 요 그림 본 적 없죠? 우리 제가 면역에 대해서 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 뭐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종류가 많다 그랬는데 요런 표현도 있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동 면역은 스스로 뭔가 한 거예요. 수동 면역은 억지로 한 건데 봐봐. 우리가 지금 면역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뭐 했었냐면 코로나19 때 처음으로 코로나 감염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은 사람들 죽지 않고 그 사람들 혈장을 잔뜩 뽑았었어. 혈액이랑. 왜 뽑았게? 이건 코로나19 이겨낸 사람들 회복한 자. 혈장을 왜 뽑았을까? 혈장이 뭐 있어요? 혈장에 항체 있어. 뭐에 대한 항체예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혈장에. 그죠? 이거 왜 뽑아놨냐면 지금 A라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나았어. 그래서 이 사람 피를 뽑아놨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이 혈장 여기다가 주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항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낳은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혈장 가지고 낳은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진 혈장 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뭐가 안 생겨? 기억세포가 안 생겨.
그렇지 않겠나? 지금 대식세포가 얘를 통해서 면역을 하고 비특이적 면역을 하고 고조티가 해서 기억세포가 생성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코로나19가 걸려서 증상이 너무 빨라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항체를 주사해서 나왔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기억세포나 형질세포를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치료제를 맞아서 나온 거잖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동적 면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독감 같은 거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 B형 독감이래, A형 독감이래. 그러면 병원체가 뭔지 명확하잖아. 그래서 우리 치료제가 있어. 그런 명확한 독감들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비급여로 되는데 맞으면 오늘 당장 안 아픈 약이 있고, 아니면 3일 동안 약 처방해 줄 테니까 뭐 3일 동안 약 드셔도 된다. 근데 비급여는 한 방에 빨리 낫는 대신 조금 비쌉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보통 뭐 선택해요? 3일 돈 싼 거 3일 선택해? 아니면 좀 비싸도 바로 다 낫는 거 선택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난 천천히 나와도 되면 3일짜리 하는 거고, 당장 내일 시험이면 오늘 비싼 거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때 치료제를 맞아. 하루 만에 낫는다는 건 뭐냐면 뭐 A형 독감이라고 하자. A 독감에 대한 치료제를 직접 나와가지고 이 병원체를 외부 약물로 없앤 거야. 그러면 나한테 뭐가 안 생기겠어? 기억세포가 안 생기겠죠. 약으로 병원체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기억세포가 생기기 전에 다시 모조티가 이 항원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치료제로 다 나와버리면 우리가 면역이 안 생겨요. 수동 면역이라고 해요. 남이 치료제를 놔줘서 낫는 경우. 기준은 기억세포가 안 생기는 겁니다. 능동 면역은 뭐겠어 그러면? 뭐가 생겨? 기억세포가 생기는 면역을 말합니다. 스스로 낫는 이런 경우를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때? A에 혈장을 넣는 건 항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A가 만든 기억세포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만든 기억세포를 이 사람한테 넣었어. B한테. 뭔 일이 생겨? 이거 내 몸 거 아니죠. 다른 세포죠. 그래서 얘를 공격해. 내 대식세포가. 그래서 이 기억세포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겨.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이 A랑 B가 일란성 쌍둥이야. 유전적으로 똑같아. 근데 A가 병에 걸렸다가 나와서 기억세포가 생겨 있어. 이 사람 피 뽑아가지고 얘한테 수혈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 기억세포 생깁니다. 유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구분 못해. 그래서 쌍둥이 거 이식하면 기억세포로 항체 그대로 쓸 수 있어. 신기하죠?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들이 있어. 짐승한테도 걸리고 나한테도 걸릴 수 있어. 그러면 그런 병이 있다면 토끼한테 먼저 주사해가지고 항체 만든 다음에 얘 항체 채취해서 내 몸에 넣으면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가 떨어지겠죠. 왜 떨어져? 이 항체에 대해서 또 기억세포가 생겨. 내 몸도 아니잖아 이것도. 그죠? 이 항체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해서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한두 번까지는 저렇게 만든 항체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알러지 얘기는 예전에 해드렸나요? 이거 한번 보자. 요거 면역 과정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래? 간단한 문제죠. 먼저 항원에 감염돼야겠죠? 그 다음에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해야겠네. 그 다음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면역 전체의 순서를 이해하는 거 시험 문항에 나올 수 있고,
뭐 이건 설명할 건 아닌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끓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내 몸에 이렇게 넣어줘. 그래도 나한테 뭐가 생겨? 기억세포 같은 거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포는 죽었지만 얘 항원을 우리 몸이 인식해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ABO식 혈액형. 우리가 알고 봤더니 혈액형이 서로 수혈이 가능한 관계도 있고 안 가능한 관계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 좋고 시험 문항에도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전체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시험에 내면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나와. 벤다이어그램 문제처럼.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혈액형까지 다 마치고 나면 면역 파트는 사실 끝이긴 합니다. 근데 면역 파트가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사인합시다.